나 어제 장이 많이 무너졌는데요. 나스닥이 아침에 보니까 마이너스 4%까지 돼서 지금 선물이 그렇게 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 하락이 돼 있는데, 이게 어이가 없었던 게 장 전에는 분명히 조금 하락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장 시작되면서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제 도지에서 물러난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해줬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 더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또 주가가 올라버려요. 마치 트럼프 관세 발표가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더니 발표 직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상승해서 나스닥 100 선물 기준으로 2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표하는 순간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호 관세가 생각보다 약할 것이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좀 덜한 형태로 갈 것이다라 베팅을 걸고 우리 말로 도루를 띄웠는데, 갑자기 견제구가 확 들어오면서 주루사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다 무너졌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은 34%라 발표를 했는데 20% 더 추가한다 해서 54%가 됐고, EU가 20%입니다. 베트남이 46%, 일본이 24%죠. 한국이 25% 이렇게 되면서, 특히 우방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우방이 더 도둑놈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한국이랑 일본을 콕 찍어서 그랬고, 베트남이 46%인 거는 한간에서는 이제 중국 물건이 이쪽으로 택가리를 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많이 물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공식을 봤더니요, 무역액에서 적자액을 분모해서 분자로 나눈 거예요. 그걸 퍼센테이지로 잡은 겁니다. 거기에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관세율을 매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2년치 적자분을 관세로 메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식이 뭐냐면, 적자가 줄어들면은 관세를 떨어뜨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게 때린 다음에 협상을 하겠죠. 너네 적자 어떻게 줄여올 거야? 그래서 줄여오는 만큼 관세해 줄게. 우리나라를 예시로 지금 25%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미국이 손해보는 걸 적자로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은 관세율을 12.5%로 떨어뜨려 주겠다. 이런 의미로 계산하기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고 되게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베트남이라던가 이제 뭐 캄보디아라던가 이런 데들은 뭐냐면, 택가리도 맞지만 이 나라들은 주로 이제 중국의 거 택가리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기지형이란 말이죠. 그럼 이 나라가 적자액이 이렇게 이제 미국을 적자 보게 만드는데, 이 나라들이 미국 거를 사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또 원천 봉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직접 수출하려 하더라도 54%, 베트남 돌려서 하더라도 46%,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조금 적자액에서 이렇게 이제 게임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엔화가 150엔에서 147.7엔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물이 4.0으로 떨어져서 엔캐리 청산 압박도 지금 같이 플러스로 좀 강해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들이 더 많이 떨어졌고 지수보다 빅테크가 더 아래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트럼프의 발언이 어떻게 좀 달래는 발언 같은 게 나오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보다는 이 빅테크들이 조금 더 밑에 있는 추가 하락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법칙을 잘 계산해 보면은 지금 미국은 제로섬 게임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줄이는, 손해를 보는 국가는 관세를 떨어뜨려 주겠다. 한마디로 미국이 이득을 보겠다는 게임인데,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가불기에 걸린 거거든요. 적자를 줄이라고 하는데, 그 적자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걸 더 사주란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 거를 사가지고 적자가 만회될 수 있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방국들. 그 무역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보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미국 거 가스를 사주고 석유를 사주고 이런 거 늘리는 정도 외에는 더 어려운 게 많으니까 결국은 판매량이 줄어들 거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줄어도 적자가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가 81%가 한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적자는 자연스럽게 줄겠죠. 적자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관세를 떨어뜨려 주는 일이 벌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게
타격을 받으면서 되는 거고,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득이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한국의 이득을 미국의 이득으로 바꾸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모두한테 관세를 물리면 이 게임의 법칙에서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비효율이 나옵니다. 자기들 물가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 부분의 국가들한테는 봐줘야 돼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줘야지만 이 관세 전략이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분명히 이득을 보는 국가가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든 뭐 일본이 보든 EU가 보든 어딘가가 보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급의 나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방을 보호해줘야지 적국을 상호관세에서 봐줄 순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마 우방국들 중에서 몇몇 나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유리함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인 유리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미국 걸 많이 사주던가 어떤 특별 업종에 대한 좀 타격을 받아가면서 가는 형태가 아닐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미국이 이 게임에서 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힘의 게임입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각계격파 협상을 하면 미국이 유리한데, 그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경제 블록을 형성한다든가 자기들끼리 무관세로 해서 시장의 규모를 키워버린다든가 무역의 판을 벌려버리면은 미국이 오히려 여기서 이 둘러싸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에 질 수도 있어서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을 잃고 이 관세를 포기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요. 이제 그 나라들의 선택, 이제 보복 관세도 나와야 되고, 이제 뭐 협상을 하기도 할 거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이 충격이 살짝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또 트럼프의 입에 따라 트럼프 입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입이 어떤 걸 결정할지는 예측이 불허하다. 다만 트럼프가 세게 때릴 거고, 특정 나라를 봐줄 거고, 어떤 나라는 불리해지고 어떤 나라는 좋아지는 게 모두가 불확실성이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에 놓여 있다. 이거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오른다 떨어진다, 언제 내린다 언제 오른다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동성이 예상되면 최소한 단단하게 투자하거나 레버리지는 좀 풀어놓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늘려놓거나 이런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면서 투자를 병행해야지만 이 불확실성, 변동성 큰 장에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급하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예, 제가 저녁에 또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또 상황에 맞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